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항용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귀국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뵈니 시청자분들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차 적응은 좀 하셨어요? 네, 시차 적응 지난 주말에 와갖고 좀 쉬었습니다. 아,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강력한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또 낮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좀 우려감도 있으실 텐데 여튼 어떠한 그 고용지표의 데이터를 좀 분석할 수 있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깜짝 놀랄 만한 또 고용 건수가 새로 나왔습니다. 30만 건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예상이 20만 건이 조금 넘었었기 때문에요. 기대 이상보다 훨씬 많은 고용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히려 안정세를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이요. 3.9에서 3.8%로 좀 낮아진 것도 분명히 흥미롭겠고요.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이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이미 제롬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의 성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4.1%가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많이 올라간 거지만요. 예상치였고요. 이런 수준 자체가 2021년 6월 이후 가장 작은 증가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도 좋고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생기는데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지 않다. 임금 상승이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소위 임금에 따른 소위 인플레이션 우려를 약간 낮출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분야별 일자리 중에서는 역시 늘 나오는 헬스케어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갔지만 굳이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건설업계의 고용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택시장이 다시 좀 달아올라오는 건설시장, 건축시장이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몇 가지 우리가 코멘트하는 쪽으로 우리가 인용할 수 있겠는데요. 네. JP모건에서는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를 6월보다는 7월에 하지 않겠느냐라는 다소는 뒤로 미루는 그런 전망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3%에 가까워지는 의미 있는 위험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핫하다는 것을 또 상반된 해석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분은 금리의 인하를 너무 빨리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10년물 금리가 급등한 영향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준 보면 4.4%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가는 급등 후에 다소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선 코드에 나왔지만 금값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달러도 급등 후에 다소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3번의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은요. 전체적인 투자가들이 금리 인하 횟수가 3번이 아니라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가능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3번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의 속도라든가 그런 횟수가 생각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연말에 6번 일본까지 생각했던 심리와는 많이 달라져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주식은 그 전날의 급락에서 벗어나서 상당 부분 만회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고용시장이 많이 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다는데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고용시장 경기가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거 그게 좀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지표 CPI와 PPI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의 좀 6월의 기대감은 조금 늦춰진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의 헤드라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으로 보시죠. 네, 기다리는 테슬라의 반격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번에 주가 폭락에 참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자, 로보택시 이제 8월 8일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시간외에서는 일단 좀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미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주간 진짜 테슬라에 관해서는 다양한 악재도 많았고요. 막판에 호재성으로 나온 기사가 나오면서 일주일 내내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사실 S&P 500 주식 중에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가 지금 테슬라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주가의 퍼포먼스, 주가의 흐름이 아주 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이 주식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한 기대를 하신 분이 여전히 많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코너 그리고 아마 지난 주말 내내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모든 것의 출발은 로이터에서 발표된 단독 기사였습니다. 이들이 뭘 얘기했냐면 벌써 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던 쉽게 해서 모델 2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 소위 미국 달러 25,000달러 이하의 가격대의 여기서 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런 내부자의 어떤 다양한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세 군데의 소스를 통해서 확보한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소됐다 그러면서 경쟁이 심하고 BYD 같은 경우에서 비슷한 가격, 비슷한 어떤 자동차를 좀 $10,000 정도에 팔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지금 이 테슬라가 경쟁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의 우려감. 그러면서 주가가 그날 보면은요, 금요일날 미국 현지 시간을 보면 6%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네. 물론 상승 하락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일단 주가의 큰 하락 요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1월에도 머스크는 바로 말씀드렸던 텍사스 공장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모델 2란 걸 이제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불과 2-3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철회됐다라고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이터 통신에서 테슬라 측이 확인했는데 테슬라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떨어졌다가 결국 마이너스 3.6% 수준 하락한 채 마무리됐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또 많은 스토리가 나온 거죠. 끝나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죠. 그래서 X를 통해서 몇 마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가 로이터가 거짓말을 다시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갖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를 보면 어그로라고 하나요. 그래서 기사를 제목을 뭐 확실하게 달아갖고 만약 유의했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거를 자기가 아니라 외부 사람이 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의 지금 웹사이트에 전월 대비 지금 클릭이라고 하나요? 17%가 줄어들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9%나 줄어들어서 로이터 통신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거기다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를 선보인다는 것입니다. 런칭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언베일, 오픈한다는 얘기인데 이 8월 8일 날 진짜 로보택시를 보여드리는 것을 영업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사진만 보여주겠다는지 테스라겠더니 아무도 모르지만 언베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거든요. 일단 분위기 반전을 좀 하려고. 네, 분위기 반전을 노린 거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8월 8일이 팔자를 이제 중국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중국 사람을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런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 같은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이제 FSD라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자신감을 있는데 지금 FS를 뒤로 지금 달린 자동차의 누적거리가 10억 마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 바로 이런 보도가 나오고 트윗이 외부에 나오면서 시간에서 보면 지금 주가가 3.6% 떨어졌던 정규장 마감 이후에 또 4% 이상 반등한 이 그림에서 지금 초록색 박스를 친 부분이 시간 외의 가격인데요. 시간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시간의 가격이라는 것은 오늘 밤에 열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릅니다. 지금요. 그리고 아직까지 월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평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얘기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뭐 그 개인 투자자에서 엄청나게 악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냉정하게 시장에서 월가의 또 해석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될 것 같고요. 이 하나하나의 뉴스에 너무 흔들거려서 변동성에 휩쓸리면 오히려 손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와 일론 머스크의 논란이 있었고요. 이제 저가형 전기자동차를 좀 배기를 한다. 이 부분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고, 실제로 로보택시 8월 8일에 공개를 한다라고 이제 분위기 세시를 꾀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1분기에 최악을 보냈는데 2분기에 계속 새로운 뉴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상상 이상의 금값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금값뿐만이 아닙니다.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자 이거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에 대한 논란과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수당 가격이면 2,300달러 뭐 후적 가니까 그 사상 최고 가격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만 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보면 12.5%니까 아마 원화 기준으로 보면 13% 이상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 12일 중에 열흘이나 올랐고요. 최근에 1, 2년뿐만 아니라 최근에 올라간 것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 특히 이제 중국이 1972-7년 이후 최대 규모를 최근 1년 동안에 샀거든요. 225돈이나 산 것이 가장 큰 본종이 내기가 되겠고요. 특히 중국에 상당히 금융에 어떤 어려움이 갔다 보니까 중국의 개인들도 뭐 싹쓸이해서 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개인들이 지금 귀금속 용으로요, 그러니까 투자용 이런 것도 산 것이 작년 같은 기간이라서 51%라 금년 1, 2월 중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과수요가 상당히 붙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연준의 금리가 결국은 인하할 것이라는 것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나오는 것이 글로벌 지정학적 요인. 예전부터 세상이 오려면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의 방향성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수준 분산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 투자하는 방법은 진짜 5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투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저렴한 방법은 한국 거래소에서 직접 금을 투자하는 매매 방법이 가장 저렴하겠고요. 그 외에 금통장, 금펀드도 있겠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금과 관련 ETF, GLD나 GLDM 같은 거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금 상승과 관련한 방향성이 쉽지 않겠지만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좀 언급해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헤드라인은 4월 투자 유망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시죠. 자, 4월 투자 유망주 CNBC입니다. 미조에서는 4월 유망주를 직접 내놓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4월 월가의 분위기 좀 살펴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월가의 IB들의 주요 4월 투자 종목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딱 느낌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IT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거의 없고요. 상대적으로 IT가 아닌 것들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섹터 로테이션에 좀 대비하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그런 기본 바탕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들도 신규로 편입된 주식은 인투이트라든가요. 그리고 인터세툴러라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 트랜스퍼, 웨이페어, 로스, 카니발 정도가 신규 편입된 주식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라든가 메타 플랫폼스, 쉐브론 정도가 기존 종목. 그래서 눈에 딱 띄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들, IT에서는 딱 기존에 있던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스는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요. 그 외에는 대부분이 BIT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통점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월의 상승 속도가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 방송에서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채팅창에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